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ERP-IU 인사관리 모듈 퇴직관리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ERP-IU를 처음 사용하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상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와 기능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사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메뉴가 퇴직관리 쪽 메뉴입니다. 그럼 퇴직기준 등록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퇴직금 계산 기준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값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기간 범위입니다. 평균 임금의 기간 범위 기준을 설정합니다. 평균 임금 기간 범위에는 일자 기준과 전월 기준이 있습니다. 일자 기준은 퇴직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반영됩니다. 전월 기준은 월 단위 기준으로 3개월이 반영됩니다. 8월 15일자로 퇴사한 직원과 8월 31일자 월 말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일자 기준과 전월 기준일 때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임금 기간 범위를 일자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8월 15일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을 가지고 와 5월 16일까지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8월 31일 월 말에 퇴사한 직원은 8월 31일을 기준으로 3개월로 가지고 옵니다. 일자 기준에는 상여 연월차를 월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상여 연월차를 일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 연월차가 월 기준이라면 퇴직월을 기준으로 역으로 12개월치의 상여나 연월차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는 월 평균 임금으로 선정합니다. 상여 연월차 1기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12개월치의 상여와 연월차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상여 연월차의 평균 임금을 선정할 때 일평균 임금으로 선정합니다. 두 가지 차이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여 연월차가 월 기준일 경우에는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서 2019년 8월 20일에 상여를 지급해 두었습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퇴직월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가지고 오니 8월 20일에 지급한 상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여 연월차를 일 기준으로 설정하면 퇴직금 계산했을 때 일자 기준으로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오니 8월 20일에 지급한 상여가 반영이 됩니다. 전월 기준입니다. 전월 기준에는 세 가지 설정값이 있습니다. 만근월 포함, 만근월 미포함, 퇴직월 포함입니다. 만근월 포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달을 만근했을 경우에 만근월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근월 포함으로 설정한 뒤 퇴직금 계산을 하면 월 중도퇴사의 경우 8월 15일이 퇴사이기 때문에 만근을 한 7월, 6월, 5월로 가지고 옵니다. 월 말 퇴사자는 퇴사한 달 만근을 했기 때문에 8월,
7월, 6월로 가지고 옵니다. 다음은 만근월 미포함입니다. 퇴사하는 달에 만근을 했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근월 미포함일 경우에는 월 중도에 퇴사한 직원은 7월, 6월, 5월로 기간을 가지고 옵니다.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하는 달에 만근을 했지만 포함하지 않기에 7월, 6월, 5월로 가지고 옵니다. 퇴직월 포함입니다. 퇴사하는 달에 만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퇴직월까지 포함하는 설정값입니다. 8월 15일 중도 퇴사자의 경우 8월을 만근하지 않았지만 8월, 7월, 6월로 가지고 옵니다. (8월) 말 퇴사자든 8월, 7월, 6월로 가지고 옵니다. 상여 기준, 연월차 기준입니다. 상여 연월차를 가지고 올 때 귀속월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지급월 기준으로 가지고 올지 설정합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입니다.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 평균 임금 부분의 계산식인데 이는 퇴직금 계산식 탭에 평균 임금 계산식이 반영됩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1평균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의 평균 임금 계산식이 3개월 급여, 3개월 상여, 3개월 연월차를 합친 값에서 평균 임금 근무일수로 나누어집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월 평균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의 평균 임금 계산식이 3개월 급여, 3개월 상여, 3개월 연월차를 합친 값에서 3개월로 나누어집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연평균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의 평균 임금 계산식이 1년 동안의 급여, 상여, 연월차를 12개월로 나눕니다.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1월 평균 임금일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식 탭의 평균 임금 계산식이 급여는 평균 임금 근무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되고 상여와 연월차는 3개월로 나뉘어 월할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금 정산 신메뉴의 퇴직금 계산의 계산식입니다. 이는 퇴직금 계산식 탭에 퇴직금 계산식이 반영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이 1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에 퇴직금 계산식이 평균 임금으로 30을 곱하고 총 근무 일수를 365일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이 월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에 퇴직금 계산식이 총 근무 월수인 12개월로 나누어집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이 1월이라면 퇴직금 계산식 탭에 퇴직금 계산식을 월 단위는 12개월로 나누고 월 단위에서 남은 일수를 1단위로 나누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산 기준과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이면 일, 월이면 월로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의 경우 년 중간에 변경하시면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하지 않거나 연초에 변경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기간일 산정 방식입니다. 퇴직일 마지막 날에 근무한 일을 포함할지 미포함할지 선택합니다. 퇴직일자 포함이라면 퇴직금 계산했을 때 퇴직일자도 포함하여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일자 미포함이라면 퇴직금 계산했을 때 퇴직일을 제외하고 14일까지 들어옵니다. 연말정산 세액 반영입니다. 퇴직금 작업 전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선행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차감징수세액을 퇴직금 명세서 메뉴에 연말정산 소득세 지방세로 가지고 올지 가지고 오지 않을지 설정값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반영을 자동 반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명세서에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가지고 옵니다. 이는 퇴직금 작업 전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세액 반영을 미반영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하면 연말정산 작업이 선행되어 있지만 퇴직금 명세서에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세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추계액 1년 미만자 포함 여부입니다.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추계액 등록 메뉴가 있는데 퇴직금 추계액 등록 메뉴에서 입사 1년 미만자도 포함하여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사원 선정되게 할지 사원 선정하지 않을지 설정값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등록 메뉴에서 현재는 추계액 1년 미만자 포함 여부가 미포함입니다. 그럴 경우 퇴직금 추계액 등록에서 사원 선정 시에 (1년) 미만자들이 선정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 포함 여부를 포함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퇴직금 추계액 등록 메뉴에서 사원 선정을 하면 (1년) 미만자도 포함되어 사원 선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급코드와 공제코드입니다. 이 지급코드와 공제코드는 퇴직금 명세서 메뉴에서 사용하는 지급코드와 공제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코드는 S코드입니다. 새로 추가를 하면 U코드로 생성이 됩니다. 퇴직소득 여부 값입니다. 퇴직소득 여부에 체크를 하면 퇴직소득세 계산 시 해당 항목에 입력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 위로금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위로금에 대해 퇴직 소득 여부가 체크되어 있다면 퇴직금 명세서 메뉴에서 퇴직 위로금 항목을 입력하면 세금 조회 시 납부명세 세금으로도 반영이 되고 정산퇴직 소득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퇴직 위로금 항목을 퇴직소득 여부 체크값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퇴직 위로금을 입력을 하면 세금 조회 시 정산퇴직 소득으로도 반영되지 않고 납부 명세 쪽 소득세로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기준 등록은 퇴직금 계산식 탭도 있습니다. 해당 탭에서 평균임금 계산식이나 퇴직금 계산식을 세울 수 있고 단위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정산 신메뉴입니다. 퇴직한 사원 또는 중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사원에 대해 실제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메뉴입니다. 조회 조건 값을 걸어 해당 조건에 맞는 사원을 불러오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산 구분에는 퇴직금 정산과 중도퇴직금 정산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실제 퇴직을 했을 경우에 작업하고 중도퇴직금 정산은 실제 퇴직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작업합니다. 버튼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선정 버튼입니다. 정산 구분이 퇴직금 정산일 경우에는 사원 선정 도움창에서 퇴직일자 기준으로 조회되며 정산 구분이 중도퇴직금 정산일 경우에는 사원 선정 시 사원 선정 도움창에서 퇴직 기준 일자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이 퇴직 기준 일자는 사원 등록 메뉴의 퇴직 기준 일자를 말합니다. 간혹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사원 선정이 안 된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미 사원을 선정을 했을 경우였는데요.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서 지급일자 기준으로 조회를 하다 보니 이 지급 일자를 좀 넓혀서 조회하면은 선정되어 있는 사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원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사원이 선정됩니다. 사원이 선정된 이후에는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눌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 정보 탭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한 급여 상여 연월차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보 도움창에서 금액을 수기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는 항목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수기로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원에 대해서 가족수당이라는 항목 자체를 퇴직금에 포함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가족수당에 대해 퇴직 대상을 비해당으로 설정하면 다시 퇴직금 계산 시 가족수당 항목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외국 납부 버튼입니다. 해당 사원이 비과세 소득이나 외국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면 세금조회 창에서 근무처별 소득명세 비과세 퇴직급여 창에 반영되고 이는 과세 대상 퇴직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외국 납부 세액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외국 납부 세액은 세금조회 창에서 퇴직소득세액 계산에서 기납부 세액 쪽으로 반영되어 신고 대상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퇴직금 계산 버튼은 급여 데이터와 퇴직금 계산식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버튼입니다. 세금 계산은 세금 계산을 다시 계산해주는 버튼입니다. 중간 지급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은 내역에 대해 수기로 입력도 가능하며 같은 귀속연도에 지급된 정산 구분이 중도퇴직금 정산으로 정산한 내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세금조회 버튼은 계산된 퇴직금에 대해 세금이 얼마인지 세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조회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창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출력 시 반영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내 조회되는 컬럼은 모두 수기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기로 입력했다면 다시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다시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계산식 설정대로 변경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산일자는 이 해당 정산일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3개월의 기간일수를 가지고 옵니다. 근속연수 관리 버튼입니다. 제외월수, 가산월수 입력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근속연수에 반영이 되고 퇴직금 정산 신메뉴에서 확인한다면 세금조회 버튼을 통해 근속연수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계좌 버튼입니다. 과세 이연되는 경우 과세이연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통해 추가합니다. 과세이연 정보를 제대로 다 입력하지 않는다면 추후 지급조차 전산매체 신고 시 오류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입력합니다. 과세이연 계좌에서 입력한 내용은 세금조회 버튼을 통해 이연퇴직 소득세 계산 쪽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납부명세의 이연퇴직 소득세로도 반영됩니다. 퇴직금 명세 버튼입니다. 퇴직금 명세서 메뉴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퇴직금 정산 신 메뉴에서 퇴직금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다 라고 하면 마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감하는 메뉴는 마감관리 메뉴에서 조회 조건을 맞추고 구분을 퇴직금 신으로 설정합니다. 마감할 사원을 설정한 뒤 마감을 눌러주면 퇴직금 정산 신 메뉴에서 세로 고침 시 마감으로 표현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신 메뉴에서 마감한 데이터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금 정산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중도 정산할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누릅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으로 작업한 데이터도 마감관리 메뉴에서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중도 퇴직금 정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 직원의 퇴직 기준 일자가 2019년 1월 1일이지만 퇴직금 정산에서 퇴직 일자는 2020년 8월 14일입니다. 중도퇴직금 정산의 경우 마감관리에서 마감을 하면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 시 퇴직 기준 일자가 중도퇴직금 정산으로 작업한 퇴직일자 다음 날짜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정산 신에서 작업했던 퇴직 내역들은 사원 등록 메뉴의 조회사항 탭 퇴직 정산으로 관리됩니다. 퇴직금 추계액 등록 메뉴입니다. 실제 퇴직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조회하는 메뉴로서 특정 시점에 현재 근속 중인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출하여 퇴직연금 납부에 이용하거나 퇴직급여 충당금을 책정하는 자료로 이용합니다. 상단에 조회 조건을 설정한 뒤 사원 선정 버튼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준 연월 중 재직 중인 사원을 선정하며 기준 연월의 말일 퇴사자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기준 연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 탭에 근속연수가 반영됩니다. 퇴직 기준일을 기준점으로 기준 연월까지의 현재 근속연수를 찍어줍니다. 추계액 계산 버튼은 추계액을 계산할 사원을 선택한 뒤 추계액 계산 버튼을 통해 추계액을 계산해주는 버튼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탭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탭의 3개월 총급여는 퇴직기준 등록 메뉴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월 기준인지 일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산되는 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되는 식입니다. 해당 식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을 예시로 평균임금 계산 탭에 3개월 총급여 계산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기준 등록에
평균 임금 계산 기준이 1기준입니다. 해당 직원은 1년 연월차 금액은 없고 1년 상여 금액과 3개월 급여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상여 금액인 600만 원에서 365일로 나눕니다. 나눈 금액에서 3개월인 6월, 7월, 8월의 일수를 곱합니다. 해당 금액의 3개월 급여를 합산합니다. 계산된 금액과 3개월 총급여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추계액 탭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탭의 퇴직금 추계액은 퇴직기준 등록에서 퇴직금 계산식에 설정한 대로 계산되는 로직입니다. 퇴직금 명세서 메뉴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한 내역을 명세서로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대장 메뉴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등록에서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조회 조건을 맞춰 조회한 뒤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 조회되려면 퇴직금 정산 신 메뉴에서 퇴직금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 마감 관리에서 구분을 퇴직금 신으로 반드시 마감을 한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모듈 퇴직관리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IU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